안녕하세요. 오늘의 엄마 창업가 디어라운드 조현주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셜벤처 기업이고요. 가족건강관리의 토탈케어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치중되고 있는 돌봄의 무게를 나눌 수 있도록 바쁜 보호자를 위해서 가족 안전을 위한 병원 동행 가디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면역 처방을 제공함으로써 개인 맞춤 건강관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 동행 가디언 서비스란 게 이렇게 동행을 같이 가서 병원 진료를 다 받으실 때까지 같이 있어드리고 모셔다드리고 이렇게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한 번 아프신 경우에는 그렇게 병원 동행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없는데요. 예를 들면 몸이 아픈 경우에 특히 어르신 아니면 장애가 있는 경우 자주 병원을 다니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가족들이 그 스케줄을 모두 다 케어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자분들이 그게 보통은 여성일 경우가 많죠. 그러면 자신의 삶 자체가 스케줄이 엉키는 병원을 가는 스케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저희 서비스는 지금도 서울 지역 중심으로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모든 병원 지역을 다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고정 고객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 미리 몇 개월치 병원 스케줄을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가 지원을 나가고 있고 실제 이용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좀 높으신 편이에요. 저희가 사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대면 서비스인 거거든요. 저희 직원분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너무 눈이 높다고. 근데 눈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 기성 방식으로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신뢰관계를 구축해서 가는 게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그 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있죠. 병원 동행 서비스로 창업하시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오랫동안 디자인 일을 해왔어요. 아주 한 회사에서 장인이 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디자인으로? 네. 디자인 장인이 되는 걸 꿈꾸면서 한 땀 한 땀 이 하나에 혼을 넣으며 일을 했었죠. 그래서 야근이 반복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뭔가 뭐 노동처치니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냥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너무 즐거웠고 같이 이런 능력 있는 친구들과 일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게 20대 그 한창일 때는 그 일이 너무 즐거울 수 있는데 점점 나이가 들고 새로운 삶이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 건강도 있고 제 어떤 저를 돌볼 시간이 전혀 없이 이 20대를 보낸 건 거죠. 그러다가 결혼에 대한 생각도 들고 뭐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 삶을 만들어 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는 혼란스럽더라고요. 그 혼란스러운 시기가 상당히 오래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일을 그만두고 한참 생각을 했는데 뭔가 새로운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몸이 아프고 일을 그만뒀다고 해도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해보자 라고 해서 새로운 일들을 좀 벌려나갔고 그 새로운 일들을 이제 브랜드 쪽도 접근해서 이제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브랜드 컨설팅 회사에서 뭐 다양한 직군에 계시는 분들 만나는 것도 너무 신선한 자극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뭔가 스타트업에 한번 가볼까? 아예 인하우스로. 그래서 스타트업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서 또 많은 창업가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생각했던 이런 창업가들이 뭔가 돈이 많고 뭔가
나와 정말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무언가를 일을 벌리고 그걸로 한 뼘 한 뼘 성장하는 것들을 보다 보니 정말 그것도 많이 자극을 받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브랜드 컨설팅 회사를 그만두면서도 창업을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그때 그 스타트업 코워킹 스페이스 이런 데 네네. 전전하면 막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봤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사람들의 네. 네트워킹이라는 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걸 한참 보면서 그때 일 시작하고 처음으로 방황이라고 표현 안 되는 자유롭게 뭔가 탐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아, 그 시기에? 네. 아, 네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그 시기를 전 나름대로 보내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머니가 딱 아프니까 제가 일단 물리적으로 어딜 출근해야 되지 않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이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머니 병원을 이제 전담해서 계속 케어를 하게 됐죠. 저희 가족들은 다 직업이 있는 상태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창업 생각은 아예 접었고 다시 취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까지 했었어요. 네네. 내가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아주 다른 막 간병하시는 분들에 대비해서는 저는 3개월 정도 진행을 했는데 3개월 만에 졸업을 했죠. 제 스스로. 어머님이 완치되신 건 아니고 3개월 만에? 완치까지는 아니고 네.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네. 어머니를 케어하고 저는 다시 직장을 돌아갔죠. 그게 네. 이제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행히도 이제 취직이 된 거죠. 그 짧은 시기에도 그 네. 암울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시기였으면, 왜냐면 3개월 경력이 뭐 좀 쉰다고 해도 경력 단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십몇 년을 일했는데. 그쵸. 근데 그게 불안하더라고요. 그거는 그 불안감이 더 지속이 되면 불안하다가 이제 단절되고 뭔가 주저앉게 될 것 같은 그 미래가 그려지는 거예요. 네. 저의 부정적인 시선이 이제 저를 감싸게 된 거죠. 또 병원이랑 공간 자체가 네. 있으면 네. 사람이 좀 가라앉잖아요. 네, 뭐 공간상의 특징도 네. 보호자는 거기서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그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목발 같은 인생인 거예요. 누군가의 목발 같은. 네. 그리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그래서 환자도 그렇지만 보호자도 건강이 많이 해쳐져요. 내가 없던 효심이 막 생겨서 엄마를 온 마음을 다해서 간병을 했지만 이런 삶이 나에게 지속된다면 난 과연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계속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마음의 부채를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그때 가슴 깊이 딱 꽂혔던 것 같아요. 그 시기의 경험이 저한테 되게 중요했고 네. 그런 다음에 스타트업에서 여러 대표님들을 만나고 이제 거기 그 스타트업 대표님과도 많이 소통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죠. 네. 아, 이렇게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하면서 이제 한 2년간 정말 즐겁게 일을 했어요. 또 이제 막 야근과 하지만 너무너무 즐겁게 이렇게도 일을 할 수 있구나. 굉장히 주도적으로 뭔가에 그런 와중에 여기도 기업이 커져가고 있었고 그 중에 판단을 내리게 됐죠. 그러면 내가 이 회사를 나오게 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실패를 하더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딱 정말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 과정을 겪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성장할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질른 거죠.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어머님 그 간병하면서 느꼈던 필요성을 네. 가지고 그쪽을 네. 좀 보완을 해보자 직접. 네.
저는 사실 첫 아이템이 병원 동행은 아니었어요. 네. 첫 아이템은 요양시설 비교 사이트였고요. 제가 2018년도 2월에 창업을 했는데 네. 법인을 냈죠. 법인을 내고 3월에 임신을 했어요. 네. 깜짝 놀라셨겠다. 그쵸. 네. 너무 축복받은 일이었지만 준비 없이 이제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암이 의심된다라는 아이가 생겼는데 이렇게 얘기도 듣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이제 초기에 있었어요. 창업 초기에? 네. 네. 그리고 임신 초기가 또 불안정하잖아요.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네. 그러니까 많은 진도를 욕심껏 많이 못 냈죠. 근데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고민했던 게 이 신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무엇일까? 이미 헬스케어 쪽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다는 거는 결정한 상태였고요. 네. 창업과 내가 이 상황에서 이 한계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요양시설 비교 사이트를 선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취합하고 이런 것들은 다 오프라인 영업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공공 데이터로 오픈이 되어 있었고 시장 조사 이런 것들은 다 실내에서 제가 리서치를 통해서 이제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스스로 우리는 헬스케어와 돌봄, IT 쪽에 베이스가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좀 아이덴티티를 조금 만들어 나가게 됐죠. 근데 이게 사실 내가 이 창업이란 게 아이템이 내가 필요성을 느끼고 이런 걸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일단 시작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 뭔가 하면 할수록 좀 더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야 되고 이게 계속 하는데 좀 공부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또 이게 병원 이런 면역 관련 시장이 디자인을 하셨는데 그쪽으로 갑자기 옮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 과정에서 같이 크게 도와준 조력자라던가 이제 뭔가 공동 창업을 같이 하신 분이 계신가요? 저희는 일단 가장 큰 조력자는 저희 남편이고요. 남편이 원래 창업을 하고 싶어서 제가 창업하기 5년 전부터 창업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이런 아이템은 어떨까 하면서 되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럴 때마다 제가 단칼에 당신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우린 돈이 없다. 사실 남편이 그런 얘기를 꺼내면 좀 불안해. 제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개미로서 열심히 일해서 한 땀 한 땀 벌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럼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겠냐. 자본력이 있고 큰 기업이 한 번에 하면 우린 그냥 먹힌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죠. 네. 근데 제가 이런 과정, 스타트업 대표분들도 많이 만나고, 이제 남편이 계속 그런 자극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기도 했고, 그 영향으로 어쩌면 스타트업을 선택해서 이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한번 경험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도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선수를 쳐서 이제 제가 창업을 먼저 하게 됐죠. 당신은 우리 생계를 좀 맡아주고 그리고 둘이 벌다 한 명이 벌면 확실히 그 가게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너무나 흔쾌히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이템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 엄마 아프면서지만 주변을 돌아보니까 연결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약국을 하고 있었고 또 마침 더 잘 아시겠네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사돈의 팔촌도 찾아보니까 강사도 있고 뭐 큰 찾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다 연결하다 보면은 그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막 유명한 사람을 찾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연결 지점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그래 내가 헬스케어 쪽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무언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죠. 남편분이 이미 창업을 하고 싶었던 분이어서 네. 더 본인 사업처럼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약사 일도 하시면서. 네.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는 일은 아니니까 약국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어떻게 진입을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출발점이 그 돌봄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저희는 IT 베이스에서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솔루션을 찾고 있고, 저희 남편인 상주님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실제 치료를 하진 않지만 환자를 많이 접촉하게 그쵸.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실제 일어나는 사례들이 또 약국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이 굉장히 또 다양해요. 요양산업 쪽에 있는 그 또 사례가 또 다양하고 네네. 이런 것들이 만나면 또 새로운 스파크가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열심히 각자 저는 막 그 살아남기 위한 그 관리를 이 공부를 막 하고 있으면 상주님은 상주님대로 약국에서 치열하게 손님 대응을 하고 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그 일들을 저희가 매일 저녁마다 이제 얘기를 나누면 서로 너무 자극도 되고 지점들이 있죠. 너무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남편분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네, 저는 그럴 수 있는 게 또 제일 좋은 것 같아요.